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식갑자 중에 33번째 병신일주 해볼게요. 양 중에 양, 병화와 신금, 밝음의 화기운과 금이 만났죠. 화라는 건 발산하고 금이라는 거는 수축. 마치 꽃이 피고 밑에는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화극금 해가지고 편재예요. 자기 계절을 못 얻었죠. 병지예요. 역마죠. 그러면 병화도 천역마거든요. 하늘의 역마. 밑에 신도 원숭이 신이죠. 역마죠. 굉장히 활동적이고 부지런하겠죠. 지장간에는 무임경, 무는 화생토, 식신이네요. 식신, 평관, 편재, 지장간에 편재, 평관. 그러면 식재관을 다 깔았죠. 굉장히 식진도 있죠. 그러면은 금생수를 하면은 재생관이고, 그 다음에 이 편관이라는 건 우리에게 좀 강한 거죠. 이렇게 정관처럼 단정한 안정주의가 아니라, 평가는 약간 스릴 있고 남들이 좀 안 하는 카리스마 있는 이런 직장, 이런 데서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평관을 이 병화가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식신으로 평관을 했기 때문에 이 사주가 신강하다면 살인상생으로 가서, 살인상생이라는 거는 식신이 평관도 제어해주고 인성, 공부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자기 권리 이런 걸로 아주 이렇게 되면 정치인, 아주 인력 스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단 신강에서 이거를 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때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진사 공망이에요. 공망이 진사니까 식신하고 비견의 공망이에요. 식신과 비견의 공망. 그다음에 이 원숭이 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사신, 술 이런 것들은 강한 글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관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여자든 남자든 활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요 갑이 지금 갑이 인성이죠. 갑은 인성이라 갑신일주, 우리가 절이죠. 절태, 편인, 정인, 절태. 화토동법으로 병이 지금 병지를 깔았죠. 병지, 욕지, 병과 병하고 욕, 목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재성이죠. 재성이 편재와 정재가 록왕을 깔았어요. 걸록이죠. 록왕을 깔았으니까 굉장히 재성이 강하죠. 임이라는 거는 관성이죠. 편관과 정관. 임이 신에서 장생을 하죠. 양생음사. 그렇게 되면은
인성이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제극인을 생각하셔야 돼. 제가 강하면은 자연히 인성은 약해진다는 거. 그래서 이 인성을 굉장히 키워야겠죠. 그러면 이사주 내에서 갑이 좀 떠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생목 해가지고 목생화해서 살인상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인성이 약하면은 이 사람은 바로 이 금융이라든가 돈으로 가는 거죠. 이 신이라는 거는 도해지예요. 여러 가지 원숭이 신이기 때문에 태양 아래 노는 원숭이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원숭이는 타고 노는 큰 나무가 있어야 돼서 갑 같은 게 있어주면은 더 좋죠. 아주 중심지도 나타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가운데가 딱 잘라졌기 때문에 마치 밭에 번개가 칙 친 모습이 이 신의 물상이기 때문에 재물에 이렇게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글씨에 이게 만약에 제다신약이라면 그러니까 모든 사주가 그래요. 자기가 그 죄를 감당할 수 있느냐. 죄를 감당한다는 건 뭘까요? 줏대 있는 행동이죠. 우유부단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돈이 자기 돈이 되는 건데 유혹에 약하고 남의 말에 귀가 얇고 화려함을 추구하다 보면 사치 낭비로 가면 제다신약으로 가버리면 그때는 이 돈과 이 평관의 힘듦 이런 모든 게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은 또 북미라는 건 미국과 캐나다 이런 쪽으로 이제 역마니까 일찌감치 유학도 갈 수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식상이 병지와 욕지. 나이 들어서 건강하겠죠. 그 다음에 이 재성이 굉장히 강하니까 아버지가 강하다. 상대적으로 어머니는 약해지는 거죠. 만약에 가불이 약하다면. 그리고 관성도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명예도 중요하지만 귀함을 많이 논해야 되는 거죠. 귀함. 우리가 양중의 양 평화는 그 병화는 마치 여자라면 안방에 가둘 수 없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빛을 내고 만물을 공평하게 넓게 이렇게 하려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압록이라는 게 있어요. 압록이라는 거는 뭐 의식주든 재물이든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아주 수호신 같은 거죠. 근데 이게 신이 압록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제다신약이 돼버려서 귀신이 됐죠. 귀신이 된다는 건 이사주에 막 일찌감치 경신 투간하고 수가 이 신은 항상 신자진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관이 세진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절록이라고 압록이 아니라 절욕으로 변해서 아주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가 세진다는 거는 남자한테는 일거리가 많아지고 힘든 일이고 아들이 힘들게 하고 여자로서는 남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가뜩이나 평관인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재생관이잖아요. 돈 주고 몸 주고 배신당하고 얻어맞는 거죠. 이렇게 수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전체 사주가 과연 신왕이냐 아주 신약이냐 운에 따라서 신약으로 변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좋은 게 관계약관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명예가 올라간다는 거죠. 갑자기 확 부자가 되거나 갑자기 막 스타 교수 확 올라가지만 이거는 감당 못할 때는 그러니까 감당 못할 때는 마치 예를 들어서 교수가 됐는데 여자 재탐
탐지계인 돼가지고 어린 제자하고 스캔들이 일어나서 일순간에 학교도 그만두고 명예가 실추되는 거,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생사를 무서워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문창기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좋아하고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잘 받쳐준다면, 특히 아버지가 안방에 들어와 있어서 아버지가 모범을 보이고 잘한다면 공부를 잘해가지고 귀암으로 가는 거죠. 신앙할 경우에 아무 걱정이 없는 거죠. 뭐 서울대까지도 가는 거죠. 문창기인이 있고 감기약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스케일도 크고 수완도 좋고 뭐 재능, 엔터테인먼트처럼 재능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재관, 여자를 만났더니 아들을 낳았어요. 여자 같으면은 관식, 독림이라고 그러죠. 남자를 만났더니 딸이 났어요. 결혼 전에 자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병신일주 남자를 보면은 자식이 있나를 또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마치 병신 하늘 아래 태양 아래 노는 원숭이. 그 다음에 서쪽이잖아요. 금은. 그러니까 서쪽 아래 해가 노을 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은 이쪽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잘만 하면 부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병신합수예요. 우리가 병과 신이 만나서 수를 생산했어요. 남자 같으면은 아주 스케일이 크고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인데 병신합수를 해서 이 사람한테는 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잘하면 명예가 올라갈 거고, 아니면은 꼼짝 못하게 하면은 집에서 설거지나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자 입장에서는 보석이에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보석이란 말이에요. 전생에 그 경금 쇳덩어리를 재련해가지고 태어난 보석이라 굉장히 잘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까탈스럽고, 뭐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저는 있을 때하고 없을 때가 똑같은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잘 나간다고 할 때 교만하고, 예전 같으면 아무 소리도 안 할 일을 좀 잘 나가면은 막 속에 있는 날카로운 말을 뱉어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사람이 그 돈도 유지를 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화려함을 비춰달라는 거죠. 태양으로. 이러면은 수를 생산하면 이제 자식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오로지 이 남편은 비춰주기만 해. 난 자식만 키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주들이 굉장히 좋은 사주라고 한다면은 이제 서로 빛내주는 관계로 아주 발전하는 거예요. 단 서로 신강하고 자기 역할 똑바로 했을 때. 근데 이게 병신합수에서는 남자가 오히려 나중에는 안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 내에서 약간 이걸 눌러줄 수 있는, 병신합을 눌러줄 수 있는, 이렇게 병화가 신강하거나 그래야겠죠. 그래서 이 신금이 조금 잘 나가면은 인정머리 없고 냉정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신합수도 조심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좀 떨어져 있으면 괜찮아요. 이게. 그래서 이 신은 항상 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씻겨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 예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병신일주는 특히 여름철에 태어난 병신일주. 우리가 여름철이라는 거는 병인데 여기 신이에요. 여름철에 4, 5, 2월이죠. 4, 5, 2월이 한참 모내기하고 그러니까 이파 소만망종 이래가지고 보리 베고 바쁠 때란 말이에요. 요럴 때 태어나면 무지 바쁜 사람. 하지만 요런 것들도 사람을 좀 의마심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묘신 귀문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좀 아주 영리한 쪽으로 쓰면 괜찮지만 항상 누구나 그래요. 이 사람한테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되면 가진 얼마든지 이게 제다신약으로 간다는 거는 남자에게 돈 주고 어젠가 뉴스에서 마이클 릴 그 사람하고 메일을 주고받았대요. 그 가짜죠. 가짜로. 그래가지고 4억인가를 돈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마이클리 같은 유명한 사람이 자기하고 매일 카톡해주고 막 걱정해주고 이러니까 돈 주고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사기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화려함에 도취돼서. 오늘 뉴스에는 중국에서는 SNS에서 자기 얼굴 노출시키지 말라고 범죄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주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약하다는 거죠, 제 말은. 화려함을 막 좋아하다 보니까 나를 빛내줄 것 같아가지고 돈 주고 평관이 나를 두들겨 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거잖아요. 안 당할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좀 알아보지. 그리고요, 이 병신일주한테는 풍천소축 9번에 풍천소축을 줬더라고요. 풍천소축 작게 쌓는다는 거죠. 하늘에 바람 불고 작을 소에다가 저축할 때 축자죠. 작게 저축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풍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아이고야. 내가 주역이 아직도 멀었네. 이게 바로 일양오음께. 그러니까 여기 4, 6, 4 여기 하나만 음이고 전부 다 양이죠. 여기 자리가 얘네들을 다 지금 그러니까 장녀예요. 풍은 공손하고 부드러운 장녀가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주 강한 왜 이러니? 강한 건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잠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소리가 뭐가 있냐면 소축은 형안이 미룬부루라는 자석요 일센이라 미룬부루 하늘에 구름이 빽빽한데 비는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 상황이야 12행이야. 바람이 와서 오히려 구름을 데려간다. 우리는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바람이 불어와서 데려간다. 그래서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그 문왕, 은말 주초, 은나라 말기, 주나라 초기에 주왕이 있었잖아요. 달기하고. 우리가 드라마 봉신연이, 중국 드라마 저도 이거 한 2번인가 봤거든요. 봉신연이 보면은 그 문왕이 폭군 주왕이 문왕을 유리에 있는 옥에다 가둬가지고 유리옥이잖아요. 거기서 64개의 계상을 썼잖아요. 자기 아들은 그 고기로 만들어서 끓여 먹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무왕이 큰아들 무왕이 주왕을 이제 몰아냈잖아요. 그래서 이 문왕이 그 유리옥에 갇혔을 때 쓴 글. 미룬부루 구름은 빽빽한데 비는 안 오고 오히려 바람이 상황이야 12행이야 바람이 와서 구름을 데려간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뭐냐면 비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비가 와야 만물이 소생하니까 비를 기다리는 답답한 마음. 근데 비는 안 오고 잠시 지금 얘가 이게 왕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해서 왕을 보필했으면 이 지경이 안 됐을 텐데 주왕이 설치게 안 됐을 텐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 주왕이 설치게 됐구나. 여기가 양음 자기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약한 거잖아요. 약해서 이 강한 거를 오래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쾌는 작은 것이 큰 것을 붙들어 매고 있고 신하가 임금을 보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이 하늘의 섭리를 잘 붙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4번째 자리는 나라 살림하는 자리인데 너무 약한 거예요. 음이라. 그래서 이 소리는 답답해서 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그냥 마구 기다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저축하고 비 내릴 때까지 인내하는 마음을 길러야 할 때 인내하는 마음 가져야 할 때 쌓긴 쌓는데 음이라 많이 못 쌓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늘의 은총보다는 그냥 인내하고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역에서 이 강한 거는 강건한 거, 강인한 거, 열정, 밀어붙이는 거, 에너지, 정의, 공정한 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양을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요런 풍은 어떤 거냐면 흐르는 거. 나무로도 보고요. 풍은 흐르는 거예요. 차도, 뭔가 흐르는 거. 옷, 섬유, 나무, 이런 거, 소통하는 거, 부드러운 거, 공손한 거, 이런 걸 나타내요. 그래서 머지않아서 얘는 치고 올라갈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 아랫사람들이 쳐부시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왕은 밀려나간 거죠. 그런 풍천소축이야. 그러면 병신일주 마지막 정리하자 보면은 병신일주는 요런 식재관을 깔았기 때문에 무조건 부자로 살 수 있다. 강기약관도 있고 문창교인도 있고 활동적이고 굉장히 좋다. 단지 병신 합수로 해서 탐재개인이라든가 제자신약으로 갔을 경우에는 일순간 몰락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사일주는 기사, 무자일주는 무자, 병신일주 병신. 그러니까 병신 같은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만 안 한다면 이 사주는 굉장히
누구보다도 잘 살 수 있는 사람, 제주꾼인 거예요. 그래서 한 길로 쭉 가야 되는 거죠. 특히 병신일주. 죄를 깐 사람들은 돈은 안 떨어져요. 하지만 이게 죄다 시작하면은 그게 남의 돈이라는 거죠. 남의 금융, 마치 비트코인 같은 데서 직원, 은행 직원, 부잣집의 머슴, 부잣집의 식모,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병신일주는 저는 관계약간에다가 좋다고 봐요. 그러면 이걸로 34번째 병신일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